저희가 이 추경 관련해서 상임위를 열고자 했으나 집권 여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실 상임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총리께 지금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서울대가 우리 김 장관의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처럼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한두 곳도 아니고 136곳의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136군데 인용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인용을 일괄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 그렇게 저희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06년 7월에 노무현 정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이든 전국 교수 노조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당시 이 김병준 교수의 경우는 우리 김 장관님의 경우에 비해서 더 심각했습니까? 아니면 덜 심각했습니까? 그때의 경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전번에 변희재 씨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해서 그때도 이제 당시에 1992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용 관련해서 그때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다음에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지난 6월 달에 인사청문회에서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이 나면 사퇴 등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또 말씀드리면은 이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적절 행위로서 당시에 이제 82년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지금 모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가 뭐가 다른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서울대학에서는 그렇게 나눠놨죠. 서울대학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로 나눠놓았지만 연세대나 다른 데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관께서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찾아보도록,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꾸만 그렇게 연구 부정행위 아니고 연구 부적절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연구 부정행위라고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이 뭐가 다릅니까? 네. 다른 대학에서는 똑같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고사하고라도 우리 장관님,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이 모두 연구 부적절 행위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장관께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또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이것 교육부에서 안 하고 전부 공론화위원회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이 애들 방과후 수업 등등 갈팡질팡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육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일방적, 독단적으로 파급력 있는 주요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 교단과 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위신을 실추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만을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의 명예, 그리고 모든 연구자들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서 연구 부적절 행위자로서 연구 윤리, 풍토를 오염시키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1982년에 석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제가 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 인용에 이제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일괄 인용 방식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석사학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박사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가짜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 이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선 이 특단의 한시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 굉장히 저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그거를 보면 2017년 7월에 추경에서 7.7조, 그 다음에 2018년 예산에 19.2조,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74%인 2.9조. 도대체 추경 예산 효과 따져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작년 추경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측면에서는 직접 일자리 7만 7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간접 일자리 목표는 2만 개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오고 있고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3.1% 성장 중에 공공부문이 0.8%포인트 기여했는데 그중에 추경이 0.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네, 그렇게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 업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4월 기준에서 역대 최악을 해서 10.7%,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체감 실업률은 자그마치 22.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을 한 것은 청년 실업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뭐 이게 동의하시죠? 의원님 제가 그 답변 올리면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네. 그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금년 추경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최저임금 16.4%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책이 오히려 청년 실업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의 결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심야 영업이 줄어들어서 무인 점포가 증가함으로써 일자리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정부의 돈 퍼붓기 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느냐, 이렇게 지금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사려 깊은 정책이 좀 별도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 시장과 기업의 그 길을 살리고 또는 그쪽에서 경제 활동이 많이 벌어짐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이 반시장적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그 정책들이 각각의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 목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추경은 공공 일자리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가만히 민간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 기업과 시장을 북돋아서 하는 그런 측면에는 적극 찬성을 하면서도 정부가 이와 같은 그 재정이나 또는 세제나 또는 규제 개혁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같이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도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네요.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제가 의견은 못 내고 아직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정행위와 연구 부족절이 뭐가 다릅니까? 네. 다른 대학에서는 똑같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거는 고사하고라도 우리 장관님,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이 모두 연구 부족절 행위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장관께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또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이것 교육부에서 안 하고 전부 공론화위원회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이 애들 방과후 수업 등등 갈팡질팡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육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인용을 일괄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 그렇게 저희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06년 7월에 그 노무현 정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우리 그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이든 전국 교수 노조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당시 이 김병준 교수의 경우는 우리 김 장관님의 경우에 비해서 더 심각했습니까? 아니면 덜 심각했습니까? 또 말씀드리면은 이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적절 행위로서 당시에 이제 82년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지금 모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가 뭐가 다른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서울대학에서는 그렇게 나눠놨죠. 서울대학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로 나눠놓았지만 연세대나 다른 데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관께서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찾아보도록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꾸만 그렇게 연구 부정행위 아니고 연구 부적절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연구 부정행위라고 그때의 경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전번에 변희재 씨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해서 그때도 이제 당시에 1992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용 관련해서 그때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다음에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지난번에, 지난 6월 달에 인사청문회에서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이 나면 사퇴 등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이 추경 관련해서 상임위를 열고자 했으나 집권 여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실 상임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총리께 지금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서울대가 우리 김 장관의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처럼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한두 곳도 아니고 136곳의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136군데 인용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